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저번에 행정부와 대통령 배웠었죠? 이번에는요,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우리 이번 2단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2단원 금방 끝냈어요. 네, 2단원 정말 어려운 단원이었는데, 금방 끝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그러면요, 이번에 바로 법원과 헌법재판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법부입니다. 자, 우리가 사법부라는 것은요, 여기 정리했었죠? 법을 적용시키는 그런 국가기관입니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지금부터 이 법을 적용시키는 사법부인 법원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법부를 배울 때, 또는 법원을 배울 때, 또는 법원이 하는 일을 배울 때 가장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법권을, 일단 요걸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법원은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인데요. 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법원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이 어떠한 헌법으로서 보장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네, 여기 있어요.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법관의 독립은 헌법으로서 보장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우리나라의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법원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법원의 조직도입니다. 자, 그려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이 진짜 뭔가 똑똑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봅시다. 기왕이면 선도 좀 따볼까요? 오케이. 오, 완벽해. 갑시다. 뭐야, 이거? 얘는 뭘까요? 자, 우리는요, 우리나라의 법원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는 지방법원. 여기 있고요. 행정법원. 가정법원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면요, 우리 군사법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군사법원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방법원 다음에는요,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법원과 같은 급인 특허법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모든 법원에 우리나라 그 사법부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있습니다. 모든 그 재판들은 대법원이 넘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대법원에서 끝나게 됩니다. 모든 재판들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나라는요, 삼심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총 3번 재판을 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자,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갈 때는요, 우리가 이것을 1, 2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일어나는 것은 1심이고요. 2심이라고 하는데요.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는 3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특별한 경우를 보자면요. 우리가 왜 주로를 붙여야 되냐면 이 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재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요 맨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있죠. 이 첫 번째 칸에 있는 것 중에서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있습니다. 단독 판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에서 지방법원이긴 지방법원인데 판사가 3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가는 것도 우리가 2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가는 게 2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법원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대법원은요, 우리 심급제도 기억나시나요? 1심, 2심, 3심. 이 심급 제도에 따라서 하급 법원의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만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이것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로 이 대법원이 됩니다. 다시 행정부에서 만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명령, 규칙을 심사하는 것이 이 대법원이다. 명령이나 규칙을 심사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 대법원 아래에는요,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이 있습니다. 고등법원은요, 주로 이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아,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렸구나. 자, 이걸 정리해드리고 넘어갑시다, 우리. 자,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고요. 2심에서 3심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무조건 3심까지 가는 게 아니라 1심에서 끝낼 수도 있고요. 2심에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지 않고 그 결과를 내가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한 번 더 재판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요.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소라고 하고요.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것을 상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소와 상고. 그러면 1심에서 2심으로 가니까 이거는 항소. 2심에서 3심으로 가니까 이거는 상고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 말이 뭐냐면 고등법원은 1심 법원, 지방법원에 대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즉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항소사건을 재판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특허법원은요, 특허 업무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고등법원 아래에는요, 그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원은 1심 사건을 재판하거나 또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즉, 이 지방법원에서 또한 그 2심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고등법원을 가는 게 2심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 외에도 가정과 소년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가정법원, 행정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는 행정법원, 또한 군사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군사법원도 있다. 아, 군사가 아니라 군인. 군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군사법원 또한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뒤에 넘어가면요. 헌법재판소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헌법의 해석과 관련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과는 또 다른 별도로 이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이걸 써놨었죠?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우리 이걸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뭐 권력 분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중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독립된 기관이에요. 오케이? 얘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아예 독립된 기관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요. 이제 입법부에서 3명. 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이거는 약간 예를 들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지워놓도록 할게요. 입법부에서 3명, 사법부에서 3명, 그리고 행정부에서 3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자, 헌법은 한 국가의, 자, 헌법이 우리나라의 최고법입니다. 맞나요? 이 최고법으로서 법률, 명령, 규칙 등 모든 하위 법령과 국회, 대통령, 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활동은 절대로 이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합니다. 자,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법률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법률은 헌법의 하위법입니다. 그죠? 이 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하위 법령은 무조건 헌법, 상위 법령인 헌법을 위배하면 안 돼요. 근데 하위 법령 주제에 헌법을 위반해? 이러면서 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고요. 이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우리는요, 모든 기관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이 헌법에 따라서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호기관인 동시에 기본권 보장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 동시에 기본권 보장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 헌법재판소가요, 총 5가지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각각이 어떤 것을 청구하고 누가 청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헌법재판소는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각각 어디에서 나왔죠? 자, 이 중에서 3명은 국회. 자, 국회에서 선출한다? 그렇지. 입법부에서 선출한다. 자, 그리고 3명은 또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그거는, 그렇지. 사법부에서 나온다. 마지막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그러면 이거는 행정부. 즉, 여기서 대통령은요, 어떠한 권한으로 이 3명의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이제 추천했을까요? 그렇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에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그 여부를 심판하는 게 있어요. 오케이? 자, 재판을 하려 해. 내가 지금 재판을 열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나온 법률이 헌법에 위반을 해? 자, 헌법을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 법률이 이 말이 뭐예요? 그렇지. 위헌 법률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재판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렇지. 재판하는 사람은 법원이에요. 법원은 뭐예요? 그렇지. 사법부입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사람, 법률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라면 안 되지. 법률을 만드는 기관은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회라고 부르죠. 국회는요, 입법부입니다. 자, 그러면 재판을 하는 기관이 법을 만든 기관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법 잘못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헌법재판소한테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견제할 때 오케이. 자, 그러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헌 법률 심판. 오케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국가 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심판한다. 자, 여기서는 청구를, 이따가 쓸게요. 네, 이따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이따가 중요한 내용 나오니까. 자, 국가 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심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침해당한 것 같다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이 이제 직접 신청을 합니다. 이 심판을. 그래서 얘는 국민이 헌법재판소한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고위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파면의 여부를 심판합니다. 자, 고위 공직자가 법을 위반했어요. 자, 우리 이거 기억나실까요? 우리 저번에 국회 할 때요. 탄핵소추권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고위 공직자가 우리나라의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그 사람을 파면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신청할 수 있었어요. 누가? 국회가. 이것이 바로 국회가 정부를 그렇지.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국회가 정부한테 견제를 하는 것인데 뭘로? 이게 바로 탄핵 심판이거든요. 고위 공직자가 위법을 한 행위를. 이게 바로 탄핵 소추권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이해 안 가시면 앞에 우리 국회 배웠을 때 다시 영상 보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 시간 없으시면 2배속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강의를 들을 때 2배속으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강의를 볼 때 가끔씩 저 제 걸 다시 돌려보거든요. 자, 어쨌든 이것을 우리는 국회가 정부를 정보가 아니라 정부인데 정부를 경제한다. 이것은 같은 말로 뭐라 하냐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긴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합니다. 정당. 자,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요. 네, 정부가 이것을 신청을 하게 돼요. 정부가 신청해서 우리는 이것을 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부가 정당을 해산하면 안 되냐, 해산의 여부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한다. 이것은 그 분쟁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국가기관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권한, 쟁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헌법재판소의 그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가 신청하였는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그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요, 재판을 하는, 그 법원이 재판을 할 때 법을 만든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국가 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 그것을 심판하는 것은요. 자, 국민의 기본권, 우리의 기본권 누가 신청하겠어요? 국민이 신청합니다. 다음. 고위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파면 여부를 심판합니다. 자, 고위공직자, 우리 이거 국회 할 때 배웠다 그랬어요. 고위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파면을 요구하는 것, 탄핵 소추권과 비슷한, 그렇지, 탄핵 심판, 이것은 국회가 신청한다. 이 심판을 청구한다라고 할게요. 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긴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합니다. 정당의 해산 여부, 정부가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죠. 이게 코가 아플까요? 물을 잠깐 마실게요. 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한다. 네, 국가기관이 신청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게 각각 어떤 심판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의무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이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맞히실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 지우도록 할게요. 예, 요 정도는 지우는 거 괜찮잖아요. 그죠? 갑시다. 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자,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헌, 뭐가? 법률이.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잠깐만. 반대로 지웠어야 됐네. 그죠? 갑시다. 이게 바로 위헌, 법률, 심판이었다. 자, 다음. 자, 국민이 국가 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심판하는 거.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심판하는 거. 맞아요. 헌법 소원 심판. 오케이. 자, 고위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파면 여부를 심판합니다. 자, 국회가 탄핵 소추권과 관련 있다 했었죠? 여기서 두 글자만 빼오시면 맞아요. 탄핵 심판. 자, 다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긴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것. 정당의 해산 여부.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바로 정당 해산 심판. 자, 마지막.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 자, 권한 분쟁을 해결합니다. 두 글자만 바꾸시면 돼요. 자, 뭐냐면 바로 권한쟁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외우셨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거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멈추고 마구잡이로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고위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파면하고 싶어요. 파면 여부를 심판합니다. 맞습니다. 탄핵 심판이 되겠죠. 자, 다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합니다. 권한쟁의 심판. 다음.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헌 법률 심판. 다음, 국가 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뭘 소원해요? 그렇죠. 헌법 소원 심판. 마지막,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긴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합니다. 정당 해산 심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 내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국가기관 간에 견제를 하기도 하고요, 서로 균형을 맞추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행정부의 권한이 좀 커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 표를,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만 하면 끝나요. 맞다. 오케이.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내용을 제대로 배우셨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각각의 권력 분립, 그리고 그걸 다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자, 우리 권력 분립, 세 가지 있었어요. 입법부, 사법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행정부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각각이 어떻게 견제를 이뤘는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법부가 입법부한테, 사법부를 다른 말로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시더라고요. 사법부를 뭐라 하는지 바로바로 생각나셔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써보는 게 처음이니까 각각이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이름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법부는요. 재판과 관련이 있었어요. 재판과 관련 있는 것은 법원이 되겠죠. 자, 행정부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입법부는요. 국회, 요렇게 법을 제정하니까요. 자, 그러면 각각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입법부는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 자, 그리고 사법부는요. 사법. 그렇지. 그 재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을 했겠죠. 자, 행정부는요. 그렇지. 나라의 정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제정된 법률을 시행하게 됩니다. 즉, 집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우선은 입법부가 사법부한테 뭐 했었어요? 자, 입법부가 사법부한테, 즉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거 기억나시나요? 법원에서 이거를 그렇지. 국회가 법원한테는 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동의를 했습니다. 자, 왜냐면 정부가 이제 대법원장을 임명했잖아요. 대법원장을 임명을 했었어요. 자, 근데 임명을 하기 전에 이 입법부가 사법부한테 그것을 동의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했었어야 됐어요. 이거 기억나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남았었죠?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했던 거. 그렇지. 고위 관직을 갖고 있는 그 위원들이 만약에 법을 어겼어, 위법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면을 요구했었죠. 그게 바로 탄핵 소추권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했던 거였죠.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한테 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사법부가 행정부한테, 법원이 정부한테는요.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을 내렸습니다.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오케이. 자, 행정부가 입법부한테는요. 입법부가 법률안을 만드는 역할을 했었어요. 행정부에는 누가 있었죠?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률안 거부권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사법부가 입법부한테 했던 견제, 사법부가 입법부한테 했던, 즉 법원이 국회한테 했던 견제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을 심판해주세요 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위헌 법률 심판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심판권도 되지만 위에 신청권도 되거든요. 신청권 또는 아니면 청구권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약간 좀
이번 단원이 그렇지 헌법과 국가기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어떻게 서로 견제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다 뭘 위해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었네요. 2단원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를 끝으로 우리 2단원은요, 이렇게 해서 3권 분립까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이 3권 분립은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굳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좀 더 이런 게 이게 위헌 법률 심판인지 정당 해산 심판인지 권한쟁의 심판인지 헌법 소환 심판인지 탄핵 심판인지 이게 어떤 법원인지 요거를 뭐 항소, 상고 요런 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3단원 경제생활과 선택 부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